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전병규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아이들 학교 보내고 막 또 설거지 하시고 급하게 앉으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는 문해력은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가입니다. 요즘에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사실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오래됐죠. 독서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또 이렇게 뭉치 출판사 회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의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독서 교육 많이 했더니 뭐 서울대 보냈다. 약간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해력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제가 또 이제 제 책들 속에서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독서가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고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그냥 막연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 나중에 하다 보면 조금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100%다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또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 잡아놓고 같이 가야 되는데 뭐가 조금 안 되면은 이게 독서만 시켜서 그런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학원 안 보내서 그런가라고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아이들 발달 속도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계셔야 흔들림이 덜합니다. 특히 유아 때, 저 때까지는 독서 하다가 학교에서 시험 딱 보고 또 어디 학원 갔는데 아유, 어머니 아직도 이거 안 시키셨어요? 누구는 레벨 벌써 몇인데 아유, 많이 늦었네. 이런 이야기 반드시 듣게 되십니다. 그거는 학원에서 늘 하는 고정 멘트예요. 마치 홈쇼핑에서 매진임박이라고 하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반드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독서 교육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그 확신이 흔들리면서 학원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늘 올바른 길은 조금 외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쉽고 편한 길을 더 원하거든요. 쉽고 편한 길이라는 것은 독서 교육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학원 보내는 걸까요? 네, 바로 학원 보내는 거죠. 그냥 학원비 몇십만 원 쓰면 돈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냥 집 밖에 내보내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뭔가 학원에서 알아서 해줄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좀 덜 불안하달까요? 그거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다들 저렇게 가니까 나도 이렇게 가면 조금 덜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에너지가 들고 덜 많은 사람이 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중간중간 흔들리는 것이 덜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해력이 우리 아이에게 성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원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나시면 훨씬 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독서 교육에 더 많은 네,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낙서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모니터에 낙서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이제 문해력이라는 건 사실 아이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인생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앞쪽에 하고 이제 뒤쪽에 문해력이 성적을 올리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고 계시죠? 음, 제가 제 얼굴을 띄우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얼굴도 안 띄우고 바로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카메라 다시 켜고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콩나물쌤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한 20만 정도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계속 자녀 교육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문해력 전문가인 만큼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들, 국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면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인스타에도 이런 자녀 교육, 통찰 이야기들 많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왜 콩나물쌤이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블랙 화면 하고 제 이름이 왜 콩나물쌤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어릴 때 외갓집에 콩나물을 길렀어요. 이렇게 콩나물을 기르는데 이렇게 콩나물 시루가 있잖아요. 이렇게 콩나물을 기르죠. 근데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물을 주시는데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밑에 대야에 다시 물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물을 주면 콩나물이 물을 못 먹잖아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저렇게 빠져나가야 콩나물이 건강하게 자란다. 이렇게 해서 가둬놓고 물을 담궈놓으면 콩나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이 이 콩나물을 기르듯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썩 켜버리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정답, 암기, 그리고 정확성 이런 거를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외워야 돼. 100점 맞아야 돼. 맞춤법도 알아야 되고 받아쓰기도 알아야 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하나 틀리고 오면 저한테 질문도 그런 거 올라와요. 다 잘하는데 꼭 한 개씩 틀려요. 그럼 제가 씁니다. 꼭 한 개씩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지금 수능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인데 그 한 개씩 틀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에 푹 담궈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좋은 물을 주어야 되는데 물이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암기가 아니라 이런 거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초등학교 때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기다 뭘 주어야 하냐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독서예요. 독서. 책을 읽는 경험들. 책을 읽으면 많은 부분들이 빠져나갑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독서교육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단순 독서 퀴즈. 여기 뭐 강아지 이름 물어보고 뭐 이름 물어보고 뭐 정말 단순한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이걸 기억하느냐라고 묻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책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생각을 하게. 도대체 주인공은 왜 그랬을까? 질문하죠. 내 생각에는 주인공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책에 잡다한 내용들은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콩나물을 여기 담궈 놓으면 원래 썩어버리듯이 인간은 지식의 대부분을 이렇게 다 망각하는 게 자연적입니다. 자연적. 이게 인간의 뇌는 자연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콩나물 담그며 썩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뇌가 썩어요. 썩는다는 건 이건 비유입니다만은 뇌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딱 넣고 읽고 질문 던지고 사회 체계로 뭔가 사회 지식 책을 읽었어요. 인권이란 것은 왜 중요할까? 인권이란 게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약간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을 던져가지고 아이와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 들어가서 개별적인 지식들은 쭉 빠져나가지만 이 콩나물들이 물을 먹고 쑥쑥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입시와 연결되면 입시 제도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까지도 이 암기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사고력 중심이 돼야 돼요. 생각하게. 그래야 아이의 그릇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이렇게 작은 종지 그릇 가지고 물 많이 퍼다 나르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 안 되고 어릴 때는 아이가 그릇 자체를 키우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에 그릇이 똑같은데
정답 중심으로 공부한 아이는 그릇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화해서 사고하는 건 이게 뭐냐면 이게 사고의 폭이거든요. 사고의 폭. 사고의 폭. 사고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고 얘는 정답 중심으로 하고 생각하지 않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니? 그냥 암기해. 이런 식의 교육들. 저희가 다 그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줄 몰라. 그러면 나중에 중, 고 가서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이 아이들은 처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고의 폭이 넓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갔을 때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두각.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답 하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길게 보고 아이를 콩나물 기르듯이 빠져나가는 거 인정하고 하지만 사고를 기른다는 큰 목적하에 하자. 그럼 이 사고를 기르는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독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화하는 토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글을 쓰는 논술. 책을 읽고 이걸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쓰는 이 독토논이 전무님 책이 그거더라고요. 왜 독서 토론 논술이 최고의 공부인가? 그래서 이런 책이 있네. 이렇게 저도 봤었는데 이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하게 하는 최고의가 방법이 독서 토론 논술이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바로 문해력이죠. 문해력이 필요하고 이걸 하면 문해력이 큽니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문해력으로 이걸 하는 거고 문해력을 하면 이게 크는 거. 그래서 외국에 사립학교들 있죠. 우리는 공립학교예요. 우리는 공립학교죠. 공립학교에서 뭐 하느냐 하면 암기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공립학교에서는 암기해요. 미국에, 프랑스에, 영국에 사립학교들 있죠. 여기 한 학기 학비가 비싸면 얼마 할까요? 비싸면 5천만 원 합니다. 초등학생 학교가요. 한 학기 등록금이 두 학기 6년 하면은 6억 드는 그런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런 교육 절대로 안 합니다. 방금 얘기한 거예요. 책 읽어요. 그리고 애들끼리 토론시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시킵니다. 요걸 계속해요. 6년간 계속 합니다. 중학교 가요. 이거 해요. 고등학교 가요. 이거 해요. IB 가요. 이거 합니다. 외국에서는 인재를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왜? 정답을 반복하는 계산기 같은 인간. 계산기 같은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리더가 될 수 없다. 정답 외우고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남이 시키는 일밖에 못한다. 근데 사립학교는 뭐죠? 5천만 원씩 내고 하니까 우리는 리더다 이거야. 뭐 500만 원 내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는 국내 사립은 그렇지 않아요. 국내 사립은 요런 것도 하는데 결국에는 입시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문해력을 갖추고 책을 읽히고 토론하고 글쓰기 하면서 아이 자체를 그릇을 키워주는 게 아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책을 지금까지 여기 하나 빠졌어요. 이제 10권 썼습니다. 10권 썼는데 요까지. 제가 이제 교사가 되고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견해들, 통찰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던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스토리가 쭉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쳐 봐요. 근데 어떤 아이는 1분 만에 이해를 해요. 오, 참 똘똘하구나. 어떤 아이는 1시간이 돼도 이해를 잘 못해요. 다음날 1분 만에 이해한 애는 이걸 기억을 해요. 얘는 1시간 동안 오후에 남겼어요. 오후에 남겨서 제가 제 시간 들여갖고 1시간 동안 설명해 줬어요. 근데 다음날 됐더니 제로, 없어요. 얘는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공부량. 얘는 많이 했고 얘는 별로 안 했다라는 게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겨서 공부를 시켜봤는데
이렇게 공부량을 해주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겨우겨우 이해시켰더니 다음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량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게 이제, 지능인가 보다. 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역시 똑똑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로 점철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식 판단 방법이에요. 쟤는 공부 안 했네. 그런데 시켰는데 안 되면, 쟤는 지능이 나쁜가 보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지능 이외에 분명히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을 제가 관찰을 쭉 했습니다. 관찰을 쭉 해보니까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은, 한 반에서 최하위권 아이들은 늘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책을 못 읽어요. 책을 어떻게 읽냐면 굉장히 더듬 읽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몇 학년을 하든 몇 명을 만나든 최하위권 애들은 변함없이 책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중위권 애들은 책을 읽기는 읽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상위권 아이들은 책을 딱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내 생각까지 있어. 근데 선생님 제 생각은 얘네들도 내 생각이 있죠. 근데 얘가 훨씬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최하위권 애들은 항상 책을 못 읽네 라는 걸 보고 이 책 읽는 능력하고 학습 능력하고 관련이 있나?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관찰이 딱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년간 변함없이 매년 비슷했어요. 뭐 조금 섞이기도 합니다. 몇 명은. 근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하위 애들이 책을 제일 못 읽고 중위권이 그 다음 못 읽고 상위권이 그 다음 잘 읽고 최상위권이 책을 굉장히 잘 읽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년, 4년을 패턴을 이걸 쭉 봤어요. 책 읽는 힘하고 이거 학습 능력하고 똑같다. 거의 똑같다.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문해력을 20년간 연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두 가지 책은 이제 교사용 책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책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질문 있죠? 대화 있죠?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콩나물 이야기예요. 한국식 교육은 선생님도 설명하고 학원 강사도 설명하고 부모님도 설명해 주는데 이거 설명을 계속 집어넣는 건 아이 그릇이 커지질 않아요. 아이 그릇이 커지질 않아요. 뒤에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아이 그릇을 키우려면 부모님이 선생님이 답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책을 줘가지고 아이가 읽게 한 다음에 질문하고 뭐 부모님이 해도 되고 선생님이 해도 되고 아이가 해도 되고 아이가 하는 질문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대화해야 돼요. 그러면 책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면 결국 뭐가 커지더라? 이게 사고력이 엄청 커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이 책은 교사용 책이니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 책 뒷부분에 제 학생들 후기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거요. 선생님 공부가 재밌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어요. 공부가 재밌다는 이야기. 제가 가르친 아이들 입에서는 막 나왔어요. 수학을 6학년인데 30점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랑 한 학기 하고 나서 2학기 때 90점 맞았어요. 90점, 95점.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동네 파티한다고. 아니 우리 애는 수포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90점, 95점. 수학 교과서를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이해하니까 애가 알겠다라는 거죠. 역사 수업을 했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1위 수학, 2위 역사입니다. 근데 저희 반 애들이 선생님 역사 너무 재미있어요. 역사 수업 언제 해요? 라고 묻는 거죠. 왜? 기존의 역사 수업은 설명하고 암기시켜요. 몇 년도 누가 이런 식으로 이 콩나물을 다 썩혀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방금 얘기했죠. 역사책을 읽혔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토론을 시켰어요. 질문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우와, 선생님, 재밌어요. 역사 언제요? 다음 또 해요. 이런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성계 위화도해군이 있죠. 이거를 배웠어요. 보통은 이게 그러면 수업이나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위화도해군이 몇 년이고 최영 장군이 있었고 그때 우왕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설명을 하고 또 뭐 영상 보여주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또 테스트 보는 거야. 그래서 위화도해군은 어디서 했습니까? 누굽니까? 이런 식의 질문.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 시간 외워야 되고 매 시간 이게 하니까 괴로워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 역사 지겨워 죽겠어요. 그럽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역사 책을 읽혔어요. 역사 책을. 제가 영상도 있는데 지금 비공개로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앉혀가지고 책을 같이 읽힌 다음에 토론 주제를 던졌어요. 토론 주제. 제가 뭐냐면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했는데 이거 역적입니까? 아니면 시대를 바꾼 영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 토론을 시켰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막 역적이다, 아니다, 영웅이다, 역적이다 하는 애들은 하늘 아래에 태양은 두 개가 없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겠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워 들은 이야기 한마디 뱉으면 얘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아는 이야기 딱 하니까. 반대 애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시대 때 권문세족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봤지 않냐. 전 시간 넘겨서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데 애들이 토론하고 난리가 났어요. 줄 서가지고. 밥 먹으러 줄 서가지고. 애들이 이 시간에 떠들고 난리거든요. 밥 먹으면서 또 토론합니다. 야, 밥 먹고 제가 올라왔더니 또 교실에서 토론하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역사책을 아이가 들고 와서 자기 근거를 대면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재밌어요. 공부는 재밌어요.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방법이 문제예요. 공부를 책을 읽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이건 너무 재밌어요. 아하 모먼트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나 이거 알겠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아니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게 토론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런데 외워로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이거보다 재미없는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싫어하고 사회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재밌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수학이 쉬워졌어요. 수학이 재밌었어요. 이 얘기들 어떻게 만드는지 그 수업 방법. 그 다음에 요 책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량이 아니더라. 지능이 아니더라. 앞에 한 말씀 있죠. 공부를 잘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공부 역량. 그게 무엇인지 밝혀놨고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마우스가 왜 이러지? 네. 문해력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다음 요 책은 이제 공부법.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공부법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 핵심 요소도 그거예요. 생각하는 공부를 하더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무슨 공부한다? 외우는 공부하더라. 진짜 이건 딱 구분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주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래서요.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라고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무조건 외우려고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는 망각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외우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열심히 외웠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외우는 공부만 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직전에 쉬는 시간에 뭔가 딸딸딸딸딸 외워요.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그거 찾아가지고 답을 딱 체크해요. 체크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체크하는 순간 이거 다 사라져버리죠. 하루에 0단어 30개, 50개 외우기. 그리고 외워가지고 시험 딱 봐요. 뒤돌아서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고 계속 하는 것들은 교육은 뭐다? 말짱 도루묵 교육을 하고 있다. 말짱 도루묵 교육. 말짱 도루묵. 계속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 원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괴롭죠. 나아지는 게 없는데. 아니 외웠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 교육을 초등학교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히고 토론하고 생각하면서 공부 그릇 자체를 키워주고 이 커진 그릇으로 이제 중, 고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이만큼씩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그릇 자체를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 교육이 뭐다? 네, 독서부터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문학은 이렇게 읽으세요. 문학을 어떻게 읽혀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은 이거 보시면 질문, 대화, 가이드라인 다 있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아이부터 한자어 시키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휘가 문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동화입니다. 이렇게 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해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앞쪽에 좀 많은 설명들을 드렸어요. 이제 문해력이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이해가 되시죠? 자, 문해력 논란 이야기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흘 논란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자, 그다음 요게 아주 중요한데요. 하정우 뺑소니에 치인 후 200m 추격 맨손으로 제압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랬는데 이 댓글이 뭐냐면은 욕입니다. 욕. 콩밥 먹여라. 콩밥 먹여라. 자숙해라. 참 피해자분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하정우 좋아했는데. 네,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웃기죠? 지금 다시 읽어볼게요. 하정우 뺑소니에 치인 후 200m 추격 맨손으로 제압. 하정우 씨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목격자인데 범인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해자라고 욕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해력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그러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잠시만 제가 물 좀 마시고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글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이 글을 제대로 다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냐면 단어 중심으로 읽어요. 하정우, 뺑소니.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여기에 어떤 선입견들이 담겨 있어요. 고정관념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문해력이 낮은 사람은 이 선입견을 굉장히 강하게 작동시켜서 자기 선입견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정우 뺑소니를 보는 순간 이 뇌 속에 이 사람이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은 연예인들 음주운전, 연예인들 뺑소니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 뺑소니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이 뇌에서 이게 작동이 하면서 하정우 나쁜 놈이라고 된 거죠. 이게 그냥 글을 제대로 안 읽었네의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문해력이 낮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글자를 보고 실제 글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이걸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수능에서 수능 중요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수능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글을 쫙 줘요. 그리고 이 속에 사람들의 아이들의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자극할 만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해력이 약한 아이는 이 글을 제대로 파악 못하니까 이 단어 딱딱 몇 개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정우 나쁜 놈, 하정우 콩밥 먹여라의 정답을 체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엔 딱 한 개예요. 문해력입니다. 수능 국어에서 묻는 건 문해력이야. 너 문해력 있어? 애들한테 너 문해력 있니?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중요 잣대가 뭐냐면 너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니라고 물어요. 왜?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안 됩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런 식의 문장을 했을 때 하정우 뺑소니 두 글자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건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끼리 모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단어를 쓰면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다 만든 다음에 막 욕을 해댄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험에서도 중요하고요.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고요. 가정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당연히 작가의 의도, 글 속의 진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문해력이 낮은 애들은 자기 생각 고른다 그랬죠.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뭐 하면서 다 사람 간에 뭐예요? 다 언어죠. 말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근데 끝까지 듣더라도 상대방 말을 진짜 파악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답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정 불화가 대부분 이렇게 일어납니다. 남편 말, 아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편견으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분명 그랬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작동을 하면서 싸움이 나는 거죠. 양쪽 다 만약에 이러면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의 그 금쪽이 같은 것들 보더라도 가정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이겁니다. 제대로 된 이해력이 없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능력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르느냐? 바로 문해력으로 길러야 된다. 문해력이 뭐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글만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면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져요.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지면 말도 이해가 되고요. 세상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식견이 넓다. 아는 게 많다. 그냥 답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자, 이 사람이 브라질 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reading the word. 단어를 읽는다는 건 세상을 읽는다는 겁니다. 이걸 단어를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책을 읽으면 세상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식견이라는 게 어떻냐면은 우리가 바다에 가면 이렇게 지평이 있죠. 태가 떠오르는. 이걸 지평이라고 하는데 이 지평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고 자기 경험이 작은 사람은 지평이 요만합니다. 근데 사람의 경험이라는 게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평이 다 이만한 거예요. 근데 지평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책입니다. 왜? 전 세계의 문학가, 철학자, 과학자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죠? 엘빈 토플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책들을 읽은 사람의 지평은 일반인들의 지평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그릇 이야기입니다. 답을 집어넣는 아이들은 이 개인 경험에 의해서 아주 작은 그릇, 아주 작은 지평으로 요만한 지평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책을 계속 읽혀서 아이의 지평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여기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얘는 못 보는 거예요. 이쪽이 요만큼밖에 못 보니까.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고등학교 때 갔을 때 컨텐츠가 어떻게 되느냐. 중고등학교 갔을 때 컨텐츠가 여기도 있고 막 복잡해지는 거죠. 요런 지평을 가진 애들은 이쪽이 커버가 안 됩니다. 이쪽 바깥쪽이 커버가 안 돼요.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요. 지평이 너무 좁아서, 눈이 좁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계속 읽히고 책을 읽히고 그냥 단순 암기, 독서 퀴즈로 다 배우는 그런 독서가 아니고요.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자꾸 생각하게 해서 지평을 이렇게 키워 놓으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이게 쑥쑥쑥쑥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 잘하는 놈이 공부 잘하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암기 잘하는 놈이 공부 잘하는 놈이다. 언제까지? 초등까지. 초등 중학년까지. 요때까지는 암기만 잘하면 우수생이에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갈수록 결국에는 사고력, 자기의 지평이 넓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제가 많이 써서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럼 문해력이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배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바로 뭐냐면 듣기로 배우기와 읽기로 배우기.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람이 배우는 방법에 다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이란 건 모두 뭘로 돼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은 모두 언어로 돼 있습니다. 모두 언어로. 언어를 가진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뭐 원숭이도 언어가 있지만 잠시만요. 원숭이도 언어가 있고 벌도 언어가 있지만 굉장히 저차원적이죠. 끽끽끽 거리거나 팔자춤을 춘다거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언어는 정말로 디테일하죠.
왜 이렇게 디테일한가? 바로 이게 지능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거든. 디테일할수록 많은 지식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뾰족해지죠? 이게 언어가 뾰족한 겁니다. 이 뾰족하고 세부적인 지식이 다 뭐다? 언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휘력, 그 사람의 문해력이 그 사람의 학습 능력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언어기 때문에. 언어력이 떨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니까. 사회 시간에, 과학 시간에 개념들 있죠. 뭐 중력, 자성 이런 단어들 다 뭐예요? 다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이 지식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어 능력, 학습 능력 이꼴 문해력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듣어서 배우든가 읽어서 배워야 되는데 다 언어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저학년 때는 들어서 배우는 양이 이만큼이에요. 자 뭐냐면 초1, 초2 다 들어서 배웁니다. 읽으라는 활동이 잘 없어요. 특히 초1은 뭐 한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하니까 선생님이 다 말로 해줍니다. 말로 다 설명해줘요. 그런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들어서 배우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건 바로 읽어서 배우는 양. 초1 때는 읽어서 배우는 양이 제로예요. 근데 나중에 읽어서 배우는 양이 70%, 80% 갑니다. 7, 80% 가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 읽어서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고학년이 되면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왜 학년이 올라가면 듣기로 배우는 게 줄어드는가? 왜냐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 있죠? 이거는 글로 배우는 거지 말로 못 배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스스로 글을 읽어서 배워야 해요. 이렇게 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말을 들어가지고는 못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34,731 곱하기 4,799 자, 요거 암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암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기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천재들 아니면 이거는 근데 우리가 종이 주면 풀 수 있죠. 초등교육만 문제없이 받았어도 우리가 다 풀 수 있어요. 왜 암기로는 못 푸는데 종이 주면 푸냐? 종이 주면 쓰면서 풀면 되거든요. 9, 1은 9, 3, 9, 27, 7, 9, 63, 아까 2 있었으니까 65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쓰면 풀어지죠. 이거 암기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우리 뇌에 처리 용량이 있어요. 처리 용량. 처리 용량이 있어서 이게 복잡하면 뇌에서 이게 처리가 안 돼요. 동시에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다 써놓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9일은 9가 다라는 거예요. 그럼 9일은 9 써놓고 39, 27 써놓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처리 용량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가면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처리가 동시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천재도 불가능하다. 천재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뭐다? 오직 책밖에 없어요. 책에 쫙 적힌 걸 보면서 아까 전에 이 복잡한 계산했던 거 있죠? 식으로 요거 생각해서 이해하고 요거 생각해서 이해하고 하면서 이 한 페이지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업으로 됐어요.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합니다.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걸 암기하는 과정처럼 되면서 아이들 머릿속에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지를 않아요.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3 교과서고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초3 교과서는 내가 문해력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다 말로 하니까. 글 못 읽는 아이들 수두룩하고 다 말로 해요, 선생님도.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한 차시가 아니에요. 넘기면 다음 차시 또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50분 동안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이걸 멍하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남을까요? 남을까요? 절대로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업은 뭐다? 수업은 지식 소개팅이다. 선생님이 주선자예요. 선생님이 주선자라서 지식을 소개해 줍니다. 얘들아, 이때 이렇게 해서 계급이 발생이 했어.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지식 주선자가 잘 소개해 주니까. 그런데 주선자가 딱 가고 책을 딱 덮으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지?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개팅을 받은 다음에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사귀려면 데이트 해야 돼요. 둘이서. 바로 교과서를 들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 들고 지식책 들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읽고 질문하고 상대방한테 질문하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이런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질문하면서 상대를 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책을 읽고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 혼자 앉아서 책 들고. 그럼 이걸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럼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는 중고등학교 갔을 때 이 과정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 과정 못하니까 애들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뭐죠? 학원 가는 거죠. 내가 혼자 공부가 안 돼요. 나 혼자 공부 못하겠어. 학원 갈래. 자, 학원 갔어요. 문제가 뭐다? 학원에 가면 또 뭐하고 있다? 또 지식 소개팅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또 설명해 줍니다. 학교에서 한 번 들었지, 학원에서 한 번 들었지.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 안다. 두 번 들으니 알겠네. 근데 시험을 딱 보면, 아, 안다가 아니고, 알았는데가 됩니다. 왜? 소개팅을 했지 실제로 사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봤어. 아, 나 저 남자 얼굴은 봤어. 나 저 여자 얼굴은 봤어. 근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귀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얼굴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장점, 단점을 다 알고 그게 사귀는 거잖아요. 지식을 안다는 건 이거 그냥 봐서 본 적이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맞으려면 이 디테일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강으로도 불가능해요. 오직 방법은 단 하나. 뭐다? 책이다. 책 들고 혼자 파는 것만이 진짜 공부다. 그러면 뭘로 한다? 문해력. 문해력 없는 아이는 이 파기를 못한다. 그래서 열심히 학원 다니는 아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뚝뚝, 고등학교 가면 뚝뚝 떨어진다.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아이들이 초등 때 독서가 되어 있고, 언어력이 되어 있고, 문해력이 되어 있고, 사고력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성적이 조금 이 아이들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학원 열심히 다녀가지고 성적 낸 아이들보다 열심히 독서한 아이들이 네, 낙서 지워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낙서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애기가 하나? 네,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갔을 때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낙서 못하게 못 막나요? 화면이 니니까 산만해지는데 시청자의 드로잉 지우기. 네, 있네요. 계속 하시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화면에 자꾸 저렇게 하니까 제가 산만해져서 줄 수가 없는데 못하게 막는 걸 못 찾겠네요.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읽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읽기 경험을 해요. 아, 힘들어. 읽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안 읽으려고 하죠. 안 읽으니까 문해력이 낮아요. 문해력이 낮으니까 또 안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안 읽죠. 이게 계속 돌아요. 그런데 문해력이 낮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학업 성취도가 안 나오거든요. 자존감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또 책 안 읽고. 그래서 어디로 간다? 학원을 갔는데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문제고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가니까 돈은 많이 들고 애는 힘은 드는데 효과는 없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라는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공부의 밑바탕이 되는 능력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칼비테 쿠슐라 제니퍼라는 아이를 보면 칼비테는 12살 때 박사학위를 취득했대요. 대단하죠? 쿠슐라는 6살 때 평균 이상 지능, 네. 제니퍼는 IQ 111에 전체 미국에서도 우수 학생으로 뽑혔어요. 셋 다 대단한 학생이라고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칼비테는 저지능이었어요, 처음에. 쿠슐라도 염색체 손상, 내장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지적장애예요. 제니퍼도 다운 증후군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IQ 111이 됐고, 평균 이상 지능이 됐고, 12살 때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전 세계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자입니다. 다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스토리고, 실제 스토리고. 뭐 했을까요? 부모님이 바로 책을 읽어줬어요. 부모님이 책을 계속 읽었어요, 책을. 그랬더니, 항상 하루에 14권 이상, 이건 실제 책으로도 나와요. 하루 10권 이상 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 테이프를 틀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책을 읽으면 지식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학 읽지 마. 이런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의 진짜 효과는 바로 IQ예요. 지능지수. 이 뇌를 보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대뇌 피질이라고 그래서 지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뇌입니다. 요 안쪽에 뭐 소뇌, 변연계 다 있어요. 요거 커버예요. 커버. 밖에 커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능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 네 개가 지능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 타고난 걸 갖고 산다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능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뭐 IQ 10이 뛰진 않겠죠. 그런데 하는 행위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IQ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변합니다. 그럼 도대체 IQ라는 것이 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IQ는 한마디로 이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사이에 연결된 이 다리의 개수예요. 회로라고 할게요. 회로. 또는 도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뇌 속에 뭐가 있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정보를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 회로가 있어요. 인터넷 선 같은 거. 혹은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IQ가 높은 사람의 뇌는 어떻다? 복잡합니다. IQ가 낮은 사람은요. 좀 극단적으로 나타내면 성글어요. 이게 IQ 차이예요. 뇌 안에 얼마나 도로가 복잡하냐가 IQ예요. 그런데 이 회로와 도로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 회로와 도로는 실시간으로 변한다. 내가 뭘 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뭘 하면 바뀔까요? 바로 뭔가 배우면 바뀌어요. 배우면 바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배움이 뭐다? 바로 독서예요. 독서. 왜냐하면 독서를 한다는 건 바로 요거거든요.
글자를 딱 눈으로 봤어요. 그럼 여기 가서 딱 맺히고 글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걸 글자의 소리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의미도 찾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을 계속 읽으면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뭐지? 7세 때 한글 배울 때 이거 글자 읽는 거 후두엽에서 막 글자 배울 때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척두엽이 막 발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하브루타 대화를 하는 게 왜 중요하다? 이 소리만 가지고도 이 척두엽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고 하면 이 두정엽하고 전두엽까지 해서 이 안에 길이 계속 만들어져요. 이거는 fMRI, MRI라고 들어보셨죠? fMRI를 찍으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독서를 하고 하면 이게 연결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뭐 저글링을 배워도 연결이 만들어지고요. 요리를 해도 연결은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저글링이나 요리는 뭐다? 지능과 크게 관련 없는 부위다. 테니스를 배워도 연결이 만들어져요. 테니스 치는 부위가. 테니스, 뭐 예를 들어 기타 쳐볼게요. 기타 하면 막 손가락, 피아노가 더 어렵겠네요. 피아노 하면 피아노 10개 하면 이렇게 손가락 10개가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한 손가락 한 손가락밖에 못 하죠. 그래서 이 피아노를 치는 부위에 예를 들어서 뭐 소뇌라든지 이런 부위에 연결이 생긴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면 그 부위에 막 촘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내가 어떤 음악만 생각하면 내 손가락이 막 마음대로 가서 막 피아노를 치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피아노를 치더라도 지능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지능이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책보다 좋은 건 없더라. 책만큼 이 지능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대뇌피질, 그 다음에 이 대뇌피질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밑에서부터 위까지 모든 부위를 다 채워주는 건 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는 건 회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다 점을 찍어주는 행위.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거. 점을 찍어주는 거.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얘는 회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 때는 뭐다? 유초등 때는 이런 지식 같은 거 안 외워도 돼. 콩나물 썩게나 만들지 말고 지식 몰라도 되고 틀려도 되고 괜찮으니까 그냥 독서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대화해서 생각만 계속하게 만들어라. 그 생각이 틀려도 아무 상관없다. 틀려도 상관없고 틀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각한 것만으로 이미 뇌 근육, 뇌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그래서 책을 읽히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읽었을 때보다 책을 읽고 질문을 하면 그리고 질문을 하고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친구들과 그 대화를 하면 이 대화 때문에 뇌 안에서 또 얘가 요동을 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글로 써요. 또 한 번 뇌 안에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초등학교에서 지식 하나, 정답 하나에 목을 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대뇌피질의 연결 상태를 높여서 지능을 올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했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본이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이런 교육들로 바꾸자고 이제 노력을 하고 저도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제가 이제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요. 이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 하나를 습득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큰 것이 있는데 지식에 집착하면 뭐랄까요? 그
황금알 낳는 오리의 거위의 배를 가른다고 할까요? 이 책에 나온 거 다 외워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그 황금알을 낳을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우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그걸 정말로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읽고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각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혼자 하면 이걸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읽는 책 한번 보시면서 같이 질문을 좀 던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한국적인 교육 마인드, 답을 알려줘야 되겠어. 얘가 외우게 만들어야 되겠어라는 접근으로 하시면 힘들어요.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랑 웃으셔야 돼요.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 생각에는 하하호호. 그래서 또 밥 먹으면서 토론하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그런 명문가들, 대를 읽는 명문가들에서 뭐 하냐면 다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드라마 보고 대화하거나 성적으로 잔소리하고 이런 대화가 아니라 읽은 책, 오늘은 뭐 읽었니?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니?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니? 엄마 생각에는 이런데 너는 이랬니? 우리가 이걸 해볼 수 있을까? 라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네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관리자. 너는 관리받는 사람. 그래서 혼내는 관계가 아니라 아이를 건강한 스스로 설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면서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아이가 이걸 재밌다고 느끼고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지금 테스트한다 라고 느끼는 순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저한테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것도 아이가 안 하려고 해요라는 분들 대부분이 약간 이 위치를 선정을 잘못하신 거죠. 자꾸 한국적인 습관으로 자꾸 정답을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책을 읽히면서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말 사립학교 안 보내더라도 한 학기 5천만 원짜리 교육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콩나물쌤 유튜브 와서 또 계속 보셔주시면 좋겠습니다.